모르는 것까지. Love is not이라고 사랑의 매듭이라는 거를 그 젊은이들 사이에 그런 게 또 있고, 둘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어디 저 강가에 가가지고 이 철조망이나 이런 데 서로 자물쇠를 걸어놓고 우리 사랑은 영원히 부러지지 말자 약속을 하고 그 키를 강물에 그냥 같이 자 하나 둘 셋 던진다 하고 딱 집어 던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매듭이라는 게 그 오늘 주제가 매듭이에요. 이런 실 매듭도 있고 이렇게 어떤 그 반지나 그 커플 이렇게 컵이나 어떤 이런 어떤 걸 가지고 같이 이렇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연인의 매듭 연인의 매듭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름은요 설도예요. 설도. 이거 네, 사람 이름 설자예요. 예. 도자는 물결 도자고. 아 그렇구나. 설씨. 오케이. 설도. 700, 이분이 786년 경에 태어난 그 당나라 시대의 그 여류 시인인데, 그 당시에, 지금부터 보면 1240 몇 년 됐네. 벌써 786년이니까 1200년이 훨씬 넘은 거예요. 그 1250년 정도쯤 된 분이에요. 당시에 그 당나라 중국의 4대 여인 시로서는 상당히 유명했던 분이래요. 엄청나게 유명했던 분. 근데 아버지가 당나라 수장이었는데 워낙 그 다른 말 하기를 좋아해가지고 좀 미움을 사가지고 그 귀향을 그러니까 아주 그 좌천을 당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또 귀향을 가게 됐대요. 근데 혼자 엄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제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워낙 이 사람이 글솜씨, 그림솜씨, 악기 워낙 뛰어나고 또 그 외모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거의 뭐 지금 말하는 연예인 이상이죠. 그래서 엄마를 봉양하기 위해서 그 악적이 돼요. 그 악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악적이라는 것은 악공의 악적의 등기부 등본이야.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그 자동차 등록 원부 이렇게 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악적의 여러분 그러니까 악공의 등록 원부예요. 악공. 그러니까 그 왜 조정에 들어가면 그 잔치 있을 때 악공 예, 음악을 올려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16살 때 기생이 되는 거야. 16살 때 기생이 돼요. 그러니까 악공이라는 거는 악기를 연주하는 기생인 거지. 노래도 하고, 예, 악기도 연주하고.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그걸 잘했대요. 근데 그 16살인데 그렇게 잘하니까 관찰사가 어느 날 이 설도를 보고 거기에 딱 빠져가지고 홍보를 하기 시작해요. 이런 인재가 악공을 하고 있어. 이런 인재가 악공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홍보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스마일이 저 막 홍보하듯이 이 사람 저 사람 막 인터넷에 막 올려놓고 유튜브도 만들어서 막 올리다 보니까 구독자가 500명이 넘어가 이랬듯이 막 하고 막 한 거야. 그리고 사람이 나가고 후임 관찰사가 또 들어왔는데 이 사람 그 글솜씨에 이제 탐복을 해가지고 조정에다가 추청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이 사람은 벼슬을 좀 조정해서 이제 받아들이기는 일단은 기생이고 여자이고 나이도 어리고 아버지가 전과가 있고 아버지가 그런 모든 전과를 봤을 때 이 사람은 아니다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걸 교서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교서라는 벼슬을 주자 그랬대요. 그러니까 교서라는 것은 보니까 조정에 올라오는 어떤 책이나 글을 수정해 주는 사람이야. 잘못된 글을 찾아서 그리고 잘못 표현된 거를 볼 정도면 옛날에 우리 한글학자 한갑수 선생님 그 이상으로 왜 그 한문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그분이 공부 TV에서도 그렇게 한문 그 강의를 하셨잖아. 그 옛날에 우리 그 윤양인 교수님처럼. 근데 교서라는 벼슬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조정에 들어오는 모든 글을 미리 검토하는
교정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러나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못했는데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 실력이 그 조정에 들어있는 그 교서 이상의 실력을 가졌대요. 대단히 실력을 가졌던 사람. 근데 결국은 그 벼슬은 갖지 못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그냥 설도 교서라고 불렀다는 거야. 설도 교서라고. 근데 이 사람이 그 온갖 유혹이 많았겠습니까? 남병별로부터. 멋있으니까. 근데 절대 흔들리질 않았대요. 절대 흔들리질 않았는데 이 사람도 여자인지라 자기의 어떤 이런 걸 못하고 그 한 사람을 딱 사랑하게 되는데 새로이 거기에 그 들어온 그 시를 쓰는 시인인데 원진이라고 하는 그 중국 그 앵행전의 작가예요. 그 앵행전은 굉장히 또 재미있는 그 연애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소설 나중에 한번 이제 지금은 따로 얘기를 해. 앵행전의 작가 원진인데 15살 때 장운급제를 하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반할만도 하지. 근데 두 사람이서 계속 글로서 교류를 하는 거야. 글로서 교류를 계속 하다고 서로 사귀고 우리 둘은 영원히 헤어지지 말자 하고 서로 이제 글 쓰는 사람이니까 둥근 벼루를 이건 컵이에요. 둥근 벼루를 반을 잘라서 당신 하나 나 하나 이게 서로 간직을 했었대요. 그러고 그 사람만 오직. 근데 드디어 우리 항상 또 오게 되면 선생님들은 또 어디로 가? 발령이 나잖아,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떠났는데 이 원진에게 그 스승이 나무랬대요. 너는 사귈 사람이 없어서 만날 사람이 없어서 기생을 만나냐? 앞으로는 다시는 만나지 마. 그리고 자기 조카 그 딸을 연결을 해줘가지고 결혼을 시켜버려요. 근데 원진은 그 반 잘라진 그 벼루를 가지고 이 사람을 계속 기다려요. 무려 얼마를 기다렸을까? 10년을 기다려요. 10년. 근데 그 동안 단 한 번도 소식이 없어. 근데 그 유명한 그 설도가 쓴 이걸 갖다가 설전도라고 그러는데 본인이 워낙 글솜씨가 좋고 그림씨가 좋기 때문에 멋있게 빨간 그 분홍색, 핑크색 이 종이에 본인의 명시를 써서 판매를 했는데 그게 명품으로 워낙 잘 팔린 거야. 무지무지하게 잘 팔렸대요. 근데 이런 편지를 명시를 이렇게 설전도를 만들어서 그 원진에게 사랑했던 그에게 100편 이상을 계속 보냈대요. 10년의 세월 동안 이렇게 계속 보냈다는 거야. 근데 안 오니까 어느 날 이제 드디어 포기를 한 거예요. 포기를 하고 설전도를 만들어서 팔았던 그 돈을 가지고 그 자기 집을 이렇게 멋지게 짓고 그 악적에서 자기 이름을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기생의 어떤 그 등본을 그 말소시켜버린 거죠. 이제 그 이름을 빼버린 거죠. 이제 더 이상 기생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 아름다운 그 여기 이렇게 맑은 이 그 금강 거기에 어떤 내용을 거기에서 집을 짓고 사는데 사랑하는 그 원진을 위해서 계속 시를 쓰는 거죠. 시를 쓰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그 시를 썼던 본인이 혼자 살면서 썼던 그 그림이고 그 썼던 시가 바로 봄을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춘망사. 춘은 봄 춘자고요. 망은 이제 우리가 소망 뭐 이런 그리고 이 초는 그 사는 이제 본인이 쓴 글인데 춘망사라는 글을 써요. 춘망사라는 편지를. 그래서 이 편지가 총 4수로 되어 있대요. 우리가 노래로 말하는 1, 2, 3, 4절이 있듯이 1수, 2수, 3, 4수가 있는데 봄을 기다리는 마음. 근데 본인 스스로 본인을 위로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이가 이 벼루 반쪽을 갖고 있는 그 사랑하는 그이가 겨울이니까 이렇게 추우니까 지금 저기서 오지 못하겠지. 미끄럽고 눈이 많이 쌓여서 오다가 넘어지면 나를 못 만나니까 본인 스스로 이렇게 위로를 해요. 그래서 봄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봄을 기다리며라는 쓴 시가 바로 춘망사인데 그 춘망사 내용을 윤장인 교수님께서 근데 이게 이제 쓴 게 한시라고 그래요. 한시, 한문으로 쓴 시니까 그거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 볼 때 무슨 뭐 봄춘자, 무슨 길도자 예를 들면 이러면 그것을 풀이를 해야 알지 풀이를 하지 않으면 카무막 읽고서는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를
이제 춘망사 원진 사랑했던 그 일을 기다리면서 썼던 그 시가 저 교수님께서 한 소절 이게 일수예요? 예, 그 설명을 이렇게 지금 글자가 전부 5글자예요. 아, 오온절기라 그러거든. 그렇죠, 그렇죠. 5글자로 시작해서 5글자로 끝나는 거예요. 아, 오온절기라는 이제 오온절기라는 이제 제일 첫 번째 게 화계부동상이야. 화계부동상. 화계부동상. 예. 화자는 꽃화자, 개자는 열개자, 필개자, 예. 불자는 아니불자, 가풀동자, 상줄상자. 예. 그다음 낙화부동비, 예. 꽃화자 떨어질 낙자, 아니불자, 가풀 이게 꽃들 같이 편도 상주고 설명 나와 있는데 예. 그다음에 용문상사처. 그 하고자 하는 묻고자 하는 용문 상사처 상대에게 생각하는 그렇죠. 마음. 예. 그다음에 화계화락시. 역시 우리 교수님이 계셔서 한번 해주시니까 박수 한번 우리끼리 보내야 돼요. 방금 교수님이 보여주시는 화계부동상이죠. 꽃이 피어도 함께 질 일이 없고. 여기서 이거 지읒이 앞에 요 다음 글자로 오면 이게 부자로 읽고 여기 다른 글자로 오면 불로 읽어야 돼. 그렇지. 부동상 꽃이 피어도 함께 즐길 일이 없고 화락부동비 꽃이 져도 함께 슬퍼할 사람이 없다. 그대 생각하면 그러니까 용문상사처 우리 상사병 뭐 이렇게 얘기해요. 상사처 그대 생각하면 계신 곳 물어본다. 화계 화락시 지금은 꽃 피고 꽃 지는 시절인데 계속 슬픔을 지금 지금 원진에 대한 그 기다림이 계속 여기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수입니다. 남결초동심. 남자는 이 묶을 남자예요. 예, 예. 그 다음에 장이유지음. 그 다음 춘수 정단절. 예. 그 다음 춘조, 부애음.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남결초 동심이라 풀을 잡아매어 한 마음을 풀을 뜯어서 매듭을 만들었다 이거지. 아까 그 매듭이에요. 이제 지금부터 풀 매듭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사랑의 매듭을 그 풀을 뜯어서 매듭을 만들었다 이거죠. 그리고 장이 유짐이라 진실로 마음 맞는 님에게 보내려 하네 그 풀 매듭을 만들어서 그리고 춘수 정단절이라 봄시름 정령꽃 숫자는 실험 숫자. 봄시름 정령꽃 끊으려 하는데 이제 내 마음을 좀 이제 절제하고 이제 잊어야 되는데 끊어야 되는데 조의 부의 의미라 봄새가 다시 굿을 피우네. 그러니까 그 이가 다시 생각이 나는가. 봄새가 다시 우는구나. 제가 이게 지금 이거는 사수예요. 지금 1, 2절 했으니까 3절을 해야 맞잖아요. 그래서 3절이 지금 뒤에 있어. 그것을 오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수 중에 사수 이제 또 교수님께서 한번 화만지, 그다음 번작 양상사, 그다음에 옥저 수조경, 춘풍 부지부. 그렇죠? 자, 나감 화만지. 어찌 견디랴 꽃 가득 핀 꽃이 가득 핀 가지. 번작 양상사 괴로워라. 괴로워라. 사모하는 마음이요. 옥수수경. 저자는 젓가락 젓자고. 눈물이 아침 거울에 떨어짐을. 밥 먹을 때 이야기예요. 밥 먹으러 그렇죠. 보는데 눈물이 떨어진다니. 춘풍 지부지라 봄바람은 아는가. 이런 내 마음을 아는가. 지부지 아느냐 모르는가. 그 원진을 생각하면서 지금 풀매듭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이 시를 썼습니다. 자, 이제 삼수를 딱 보는데 눈치 빠른 분들은 저거네? 이럴 수도 있어요. 자, 사수를 제가 먼저 했고 이제 삼수를 드디어 공개를 합니다. 자, 교수님께서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다. 궁화, 목장로, 낙이, 유묘묘, 부결동심인, 공결동심초. 그죠? 자, 보면은 풍화 일장로, 꽃잎은 한염없이 바람이 지고 각이 유묘묘, 만날 날은 아득한 불결동심이라 무어라 마음과 마음은 맺지 못하고 공결동심조, 헛되이 풀림만 맺었는 거. 공결, 풀초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설도의 춘망사 사수 중에서 삼수를 번역한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예요. 만날 날 기약이 없네. 무어라 만감은 맺지 못하고 한갓대이 풀림만 맺으려는 거.
맺으려는 거. 그리고 그 사절 중에서 그 삼수 중에서 이것만 우리 어느 분이 거기에 정서에 맞게 바꿨어요. 자, 바람의 꽃이 지니 세월 덧없어 만날 길은 뜬뜬 구름 기약이 없네. 뭐라 망가면 맺지 못하고 한갓대이 헛되이 자 풀림만 맺으려는 거. 자, 이 시가 춘망사 설도 원작의 설도 원작 춘망사 총 사수 삼수를 그 삼수시를 번안해서 썼던 시가 바로 동심초라는 노래예요. 맞아. 동심초. 설도 원작 1945년에 김옥 선생님, 김소월님의 스승이에요. 김소월님의 스승. 그리고 김성태님이 작곡을 해서 붙인 노래가 그 유명한 우리의 가곡 동심초라는 거예요. 카틀동, 마음심, 풀초. 계속 이걸 맺었더라. 네, 바로 그거죠. 근데 그거는 모르고 동심초를 안다 이거. 네. 보세요. 아무튼 이 내용을 알으니까 동심초라는 노래가 이해가 가죠. 박수 한번 주세요. 근데 이 동심초를 부르거나 들은 사람은 참 많은데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대요. 거의 없대요. 그리고 동심초라는 꽃이 어떻게 생겼지라 또 그래요. 절대 꽃 이름이 아니라는 거. 마음심, 같은 동, 같은 마음으로 한 가지 동. 그렇지, 한 가지 동. 한 가지 동이. 그러니까 동자가 무지하게 많아. 누가 보면 이게 동력동인가 바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청도 왕정루에 있는 공원에 설도 공원에 있는 설도 좌상이에요. 중국에 있어요. 중국. 원진이 11살이나 어린 연하. 본인보다 11살 연하를 그렇게 사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동심초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지. 근데 또 중요한 거, 이제 성도 망강로 공원에 있는 설도의 무덤인데 참 대단하죠. 되고 있는 이 내용이에요. 그림이 이렇게 좀 있는 거예요. 중국 사람 다 알겠네요. 중국 사람들 많은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도 여기를 이제 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이제 가이드를 우리나라 사람이 한대요. 우리나라 사람이 했는데 설도 공원에 가서 그 설도를 여기는 이제 사수 아까 이게 사수. 이게 좀 다르구나. 이 글자가, 이 번자가. 사수인데, 우리나라 가이더마저도 거기 가서 이 설도와 원진, 이 설도 설명을 하면서 여기에 있는 삼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동심초라고 설명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대. 그건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혹시 가서 이걸 보고들랑 동심초가 어떻게 된 건지 알아. 우리가 설명 딱 해주면, 오우, 가이드보다도 오히려 더. 그렇잖아요. 이 강의요. 네. 이거는 진짜 알찬, 근데 저는 동심초라는 노래를, 물론, 어릴 때부터 들었잖아요. 그래서 노래가 좀 슬픈가 보다. 그냥, 이런 가곡이구나.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진짜 가곡인데, 야, 이게
정말 그 사랑의 매듭, 풀 매듭, 동심초인데, 그래서, 야, 이렇게 해서 동심초를 하나,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